안녕하세요. 창작공간 다름의 수염쌤입니다. 프로 칭찬러. 칭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칭찬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프로 칭찬러가 되어보세요. 지난 영상들에서는 일상적인 칭찬 속 숨은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더 잘 되라고 하는 칭찬 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 조금 집중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칭찬의 활용 및 실습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영상은 칭찬 시리즈라 앞의 영상을 보지 않고 이번 영상을 먼저 보신 분이라면 이번 편 보지 마시고 꼭 이전 칭찬 1편부터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전의 영상을 다 보셨다면 잘했다, 최고다, 예쁘다, 멋지다를 빼고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선 기억하셔야 해요. 보통의 칭찬은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관심과 사랑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되도 않는 농담을 해서 그만큼 간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칭찬 1편에서 언급했던 사례인데요. 아이들이 일정 시간 재미있는 미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부모나 교사와 같은 어른에게 보여줄 때 감정을 담아서 우와 진짜 잘했다 고 칭찬해 줬는데도 계속 물으며 치댈 때가 있다고. 이 경우 영혼을 담지 않아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영혼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칭찬에 담아보지만 아이는 여전히 만족을 보이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세요. 우선 우와 잘했다, 최고다, 예쁘다, 멋지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좀 막막하시다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하는 칭찬의 90% 이상이 결과에 대한 평가이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그림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히 어떤 그림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집혀 있어도요. 다만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아요. 아이가 작품을 우리 얼굴에 들이댈 때 우와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먼저 정서적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그리면서 힘들지는 않았니? 재미는 있었고? 이건 정서적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 여기는 이런 모양을 그렸구나. 아, 여기는 이 색을 칠했네. 이건 과정에 대한 이해.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얼마든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 교육자 과정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쉽게 해서 그림을 리딩 한다고 해요. 즉, 아이의 그림을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른들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아이의 작품을 평가하려 하기보다 결과를 통해 보이는 과정에 대한 반응을 해주시는 것. 작품에 어떤 기준을 갖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조금만 그림을 유심히 보면 다 보이거든요. 선, 색, 크기, 모양 등을 시작으로 그리는 과정에서의 행위까지. 참 쉽죠? 죄송합니다. 그럼 그림을 보며 한번 해볼까요? 보통의 경우 새의 그림을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새를 그렸구나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물론 새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새를 그렸구나. 다리도 있네. 다리 옆에 이렇게 모양이 또 있구나. 와, 여기는 이 색으로 칠해줬어. 오, 여기 끝에도 뭐가 있어. 와, 여기에도 모양이 있어. 등등. 보통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렸니? 색깔이 왜 이래? 아, 여기가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어떻고 저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까만 속에 하얀 부분이 있구나. 입술의 칠 방향은 이렇게 돼 있네. 그림의 과정이 보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건 이거를 먼저 칠해줬나? 와,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손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어?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셨다면 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잘했다와 같은 표현의 칭찬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떠세요? 써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답은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맞게 쓰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잘했다는 지양하시고요. 먼저 잘했다를 쓰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는 잘했다를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매우 간단합니다. 뭐뭐를 잘했다고 쓰시면 됩니다. 뭐뭐 괄호라고 할게요. 우선 괄호 안에는 결과를 넣지 않으셔야겠죠? 그럼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과정과 태도, 괄호에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넣어서 잘했다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기 활동을 예를 들면 하나하나 표현해 보려고 한 너의 생각과 시도가 너무 멋지다. 그리기에 집중하며 즐기는 모습이 참 예쁘다. 펜 정리가 귀찮았을 텐데 다 해냈구나. 참 잘했다. 친구의 작품을 멋지게 바라봐주는 모습이 진짜 최고다. 즉, 칭찬의 포인트로는 아이의 노력이나 태도, 도전 등과 같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 상황을 응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가 어떤 시도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냥 칭찬 아니고 아주 폭풍 칭찬.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같은 결과 말고 우와, 시도해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새롭게 도전했구나. 그런 태도가 너무 멋지다. 선생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야. 최고다. 왜 폭풍 칭찬이냐고요? 아이가 기억하게 해주려고. 그게 아주 멋진 일임을. 그러고 다시 차분히 아이에게 그렇게 시도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고 정서적인 교감도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고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어른이 바라는 대로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한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하지만 모든 걸 다 그렇게 시도해야 되는 건 아니야. 다만 필요한 순간 너도 충분히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렴. 칭찬과 그로 인한 부담감에 아이가 갇히지 않게. 아이들에게 조금 어렵거나 때론 귀찮아하는 것을 해낼 때, 그리고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을 해낼 때, 그때 그 단맛을 보여주자고요. 지금의 상황을 아이도 같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칭찬이 아이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칭찬을 멋진 거울로 활용할 수 있게, 언젠가 자신에게 정서적인 힘이 필요할 때 이 좋은 기억을 꺼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게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일 거예요. 이번 영상은 정리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칭찬 활용 시 주의사항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잘했다는 평가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가치가 떨어져 점점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순간에만 쓰세요. 두 번째, 아이에게 너무 큰 고통이 따르는 상황에서 평가는 피하세요. 너무 큰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다시는 유사한 것을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었음을 위로하고 힘들었음을 교감해 주세요. 세 번째, 너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평가는 피하세요. 빈번히 할 수 있는 상황을 평가로 이끄는 건 조금 위험한 면이 있어요. 자주 일어나기에 다시금 금방 실수할 수 있거든요. 아이잖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가 유발된다면 잘했다는 평가는 칭찬의 이면 못했다를 스스로 마주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정리는 한번 하고 가야겠죠? 프로 칭찬러 되자! 아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정서적인 이해나 과정에 대한 관심과 교류 같은 칭찬의 단계 기억하시죠? 그걸 다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단계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아이의 입장을 우리 어른들의 입장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인 우리도 매번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되는 일인지. 인격적으로 아이를 존중해 주시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응해 주신다면 칭찬은 자연스레 아이가 필요한 관심과 사랑으로 꽉 채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이를 평가하지 않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칭찬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어른의 길을 따라오고 계신 거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아시죠? 한 편이 너무 길면 보기 힘들다는 거 이미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마지막 편 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편은 프로 칭찬러 심화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보시겠어요? 다름의 영상이 모두에게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